정말 흥미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생명체라고 한다면은 네. 어디까지를 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장내 세균도 예, 예.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장님이 이제 지팡이를 쓴단 말입니다. 지팡이를 써서 장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다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장님에서 지팡이는 장님의 일부냐 아니냐 이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책에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또 뭐 생물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제 집에 가면 또 가족이 있고 또 이제 직장에 가면은 직장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 동료가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도 지금은 이 장내 미생물이 있지만 내가 1년 후에는 또 다른 장내 미생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일 수 있기 때문에 내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내 몸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마치 저도 안경 없이는 못 살지만 안경을 뭐 몇 년에 한 번씩 갈아 끼우는 것과 예. 마찬가지인 그렇겠죠. 셈입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사실 제가 박사님 강연 동안 질문하고 싶었던 게 사실 많았었는데요. 특히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책에는 아주 어려운 영어로 된 어려운 이름의 곰팡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책에는 그 영어 이름 옆에 한글 번역 이름으로 표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읽기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박사님께서 이제 책을 감수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어려운 영어 표기, 사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것을 어떤 한글로 표기하는 규칙이나 방법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그 생물학 그 서적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학명을 번역하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하셔서 실제 이제 우리 김원영 작가님도 그 학명 번역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알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알고 나면 아주 쉬운데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사실은 이름은 모든 생명체 이름은 이제 학명, 사이언티픽 네임이 있고 이제 커먼 네임, 일반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너타리 같은 경우에 사이언티픽 네임은 플레오로투스 이제 오스트레아투스인데 그 커먼 네임은 일반명은 우리 너타리잖아요. 그죠? 이 너타리라는 근데 사실은 이제 원서에는 이제 플레오로투스, 오스트레아투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너타리라고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 생물을 갖다가 다 정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 보면 한국생물자원관이라는 데가 있고요. 한국생물자원관에서 그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레오르투스, 오스트레아투스 이렇게 하면 누구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그 검색란에 플레오르투스, 오스트레아투스 치고 엔터 딱 치면은 너타리버섯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찾으면 돼요. 그 생물자원관에 한반도 생물 다양성이 있고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를 이용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학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용어가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두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든지 아니면 두 기관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없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읽는 수밖에 없는데 이 학명이 기본적으로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는데 라틴어는 뭔가 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그런 문자거든요. 그래서 뭐 A면 그냥 아, B면 비읍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라틴어가 이제 영어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다른가 하면은 K 발음이 C 발음이 달라요. C 발음이 이제 라틴어 C는 K 발음이 나는데 저기 영어 C는 K 발음도 나고 S 발음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명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CIBARI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식품에서 많이 나오는 생명체인데 이걸 갖다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발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시바리우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욕이 돼요. 근데 사실 학명을 제대로 읽으면 키바리우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게 그 J 발음이 라틴어는 J 발음이 E 발음이에요. 영어는 J가 말 그대로 지읒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저스 그러니까 JESUS 지저스를 우리는 예수라고 읽는 게 이게 라틴어 그쪽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학명을 그대로 읽을 때는 한자 한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의할 게 C 발음 주의하고 다음에 이제 J 발음 주의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혹시 이제 이게 이 글을 보시는 이제 이렇게 뭐 분이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번역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학명을 갖다 번역하는데 전문가를 찾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프로필에 보니까 28년간 그 곰팡이 은행이란 곳에서 일하셨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곰팡이 은행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곳인가요? 제가 만약에 예. 곰팡이를 예금을 해 놓으면은 뭔가 이자로서 곰팡이를 더 불려서 주는 곳인지 뭐 어떤 일을 한 곳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곰팡이를 보관하는 은행입니다. 예, 곰팡이를 보관하는 은행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제 뭐 농작물에서 농작물 비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병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 또 장을 만드는데 또 곰팡이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 곰팡이가 그냥 장에 있는 곰팡이를 쓰려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 그걸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서 순수 분리라 그러죠. 순수 분리를 해서 이제 우리 같은 은행에 이제 보관을 해둬야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곰팡이 은행은 이제 그 KACC라고 코리안 애그리컬처럴 컬처 컬렉션이라고 하는 데고 저는 이제 28년 동안 곰팡이를 한 10,000균주쯤 모았습니다. 10,000균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곰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곰팡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근데 이 KACC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이 국가 창고에 가지고 있는 이 곰팡이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을 만드는 곰팡이라든지 아까 이제 제가 페니실린을 만드는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곰팡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국가적으로 하는 이제 곰팡이 은행 사업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인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식량, 의학의 미래가 미생물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미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가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요? 글쎄요, 예,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제 스스로가 이렇게 훌륭한 미생물학자라고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열이랄까 좀 열정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공무원인데 나름대로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계속 흥미를 잃지 않고 이제 공부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술 활동에 교술 활동에 참석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영스러운 기회도 갖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 미생물학자가 되시고 싶으면은 미생물학 부분에 항상 흥미를 갖고 거기에 관한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가를 또 이런 강의 기회가 있으면은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그 유명 학자들 중에 이제 몇 분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유명한 학자 또는 외국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를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뭐 질문을 드리거나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한대를 해주고 상당히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처럼 이제 미생물학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 우선은 이제 내부에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면은 그분과 이제 세계 최고의 그룹에 있는 분들과도 용기를 내서 트라이를 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성숙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학자가 되지 않겠나. 제가 사실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제 의견은 어쨌든 네, 앞으로 미생물을 학자가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다면은 이상으로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과학 강연 세 번째 시간으로 홍승범 박사님을 모시고 곰팡이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는 해마다 10권의 우수과학 도서를 선정하여 매월 그 과학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의 저자나 전문가를 모시고 책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연은 7월 30일 토요일에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에 대해 강병철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병철 박사님은 캐나다에 계시기 때문에 7월 강연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 토요일에는 APCTP 과학문화위원이신 이은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여기 포원중앙도서관에서 포유류의 번식, 암컷의 관점이라는 책에 대해서 과학도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홍승범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강연을 함께 해주신 현장의 참석자 여러분들과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7월 강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